2페이지. 저희가 좀 전에 한 거는 예정 신고입니다. 시험은 참고로 예정이 좋아요. 왜냐하면 확정이 무조건 예정보다는 어렵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확정의 뜻이 뭐죠? 확실하게 정하는 거잖아요. 예정은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예정이 틀리면 확정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예정보다는 무조건 1이라도 더 어렵게 되어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확정할 겁니다. 여기 아까 우리 의제 매입세액 있으시죠? 여기를 10월에서 12월로 바꿔주세요. 왜 바꾸냐면 확정할 거니까. 뭐 할 거니까요? 확정. 그래서 확정은 10월에서 12월입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0월 19일 날 정태영 씨 거 있어요. 누구 거 있어요? 정태영. 거기 보시면 농어민이죠. 이거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조업이에요. 무슨 업이에요? 제조업. 제조업은 농어민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만약에 농어민 아니면 입력하시면 안 돼요. 아니, 우리가 제조업이 아니면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음식점으로 나올 때 있어요. 그때 농어민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농어민은 무슨 업만 가는? 제조업만. 요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일단 공급자에다가 F2 정태영 넣으시고, 그 다음에 2021년 10월 며칠이요? 19일 치시고, 여기까지는 별거 없죠. 그 다음에 농어민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물품명은 일반미. 그 다음에 수량은 800. 매입가액은 400만원. 그 다음에 공제율은 몇 분의 몇? 104분의 4. 그 다음에 11월 7일 거 1분 드릴 테니까 관악농협 거 한번 또 넣어 보십시오. 1분 후에 같이 볼 겁니다. 파주농협은 넣으시면 안 돼요. 이유는 아까하고 똑같아요. 간이용수증이라. 그래서 11월 7일 거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입력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F2 관악농협 2021년 11월 7일 계산서 양파 600kg 600만원 몇 분의 몇이요? 104분의 4. 그 다음에 파주농협은 왜 넣으시면 안 된다고요? 간이용수증이라 안 되는 겁니다. 증빙 아닌 건 안 돼요. 사업주하고 거래하실 때는. 그리고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은 시험인데 여기에서 가산세가 아니고 한도 구해야 돼요. 뭐 구해야 된다고요? 한도.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 놓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과세표준에 예정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뭐라고 있으세요? 예정. 유인물이 아니고 교재 거기 1번에 보시면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과세표준 얼마라고 쓰여 있죠? 1번에 8,000이라고 쓰여 있어요. 얼마요? 8,000. 그래서 예정에다 얼마 치세요? 8,000. 그 다음에 확정에다가 얼마 치세요? 1억.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넣는 거냐면 한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한도가 매출액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개월 동안에 1억 8천을 판 거예요. 얼마치 팔았다고요? 1억 8천. 근데 법인은 여기 보시면 한도율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으세요? 한도율. 한도율에 100분의 40이라고 쓰여 있을 겁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100분의 40. 그래서 40%만큼만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40%가 얼마예요? 7,200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여기까지는 별거 없거든요. 여기 무슨 매입액이라고 했죠?
단기 매입액 보이십니까? 앞에 보세요. 이거 헷갈려요. 재무회계, 그 다음에 원가회계, 그 다음에 소득세는요 단기가 1년이에요. 몇 년이라고요? 1년. 부가가치세는 단기가 6개월이에요. 달라요. 왜 다르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얘기할 때 1기, 2기로 나누잖아요. 그 1기가 6개월, 예정 확정 합치면 6개월이죠? 2기도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그래서 단기 그러면은 부가가치세만 유일하게 몇 개월로 본다고요? 6개월로 봅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 넣으시는 거냐면 거기 1번에 보시면 2000 있고 2번에 보시면 1560 있죠? 그러면 3560이에요. 얼마라고요? 3560. 거기 위에 거 두 개.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것도 두 개 있죠? 400하고 얼마 있죠? 600 있죠? 요거를 다 더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기로 더해 보면은 그 다음에 400에 600 더하면 4560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6개월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정 때 1000만원이었죠. 여기 보시면 얼마예요? 1000만원. 그 다음에 제 걸로 바꿀게요. 앞에 잠깐 봐보세요. 7월에서 9월이 여기 보시면은 3560이에요. 그러면 3560에다가 1000만원 더하면 얼마예요? 4560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 친다고요? 4560. 이게 문제예요. 시험장 가시면. 왜냐면 요게 우리 보고 넣으라고 나오거든요. 컴퓨터가 계산을 해주면 참 좋은 시험이 되는데 거의 계산 안 해주고 우리 보고 넣으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 얼마 넣는다고요? 4560. 그래서 몇 개월치 넣는 거라고요? 6개월치. 그래서 금액보다는 6개월치를 넣는다. 요게 중요합니다. 시험 보실 때. 그래서 원래 얘가 이 밑에가 없었거든요. 한때는. 이거 밑에 없을 때에는 되게 좋은 시험이었어요. 왜냐면 이거 넣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밑에 한도가 생기고 나서 안 좋은 시험 문제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한도가 어렵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쉽게 나올 때는 대빵 쉬운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은 예정신고 때 걸 넣는 건데 제 걸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예정신고 때 얼마 공제받았었냐면 1369230 받았대요. 136만 9,230원. 그래서 얼마 받았다고요? 1369230.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어디에다 넣어주냐면은 10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가셔서 여기 예정신고분이라고 보이세요? 여기에다가 요 금액을 넣으시면 돼요. 1369230. 그 다음에 설명드리고 다음 걸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참 좋은 시험 문제였는데 이 한도 생기고 나서 제가 봤을 때에는 별로가 된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에다가 1369 얼마요? 230 치시고. 그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개월치를 계산을 해서 3개월치를 빼서 3개월치가 되는 구조예요. 구조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산할 때 6개월치 넣었잖아요. 예정 3개월, 그 다음에 확정 몇 개월이죠? 3개월이죠. 그래서 몇 개월치 넣은 거예요? 6개월. 그래서 6개월로 계산했더니 여기 4,560만 원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공제대상 금액 있죠? 1735.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신고대가 있죠? 예정신고대가 1369230이 나온 거예요. 요게 3개월치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1753846이 언제 거예요? 6개월치예요. 몇 개월치라고요?
6개월치. 그러면 우리가 3개월치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3개월치만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6개월치를 구해서 3개월치를 빼도 몇 개월치가 되는 거죠? 3개월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의제 매입세액은 6개월치를 계산해서 3개월치를 빼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습하실 때 요 밑에를 조금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좋은 시험은 아닙니다. 이런 건 안 나오는 게 도와주는 건데 또 모르니까 연습은 계속 할 겁니다. 그다음에 나오시고 그 다음에 7번에 재활용 하러 갈게요. 재활용. 그래서 494페이지 보시면 재활용 패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다들 아시겠지만 자원이 많다 적다? 적다. 그래서 재활용하는 회사한테 뭐를 주겠다? 혜택을 주겠다. 이게 재활용 패자원 세액공제 신고서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의제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의제 밑에 보시면 재활용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거기 495페이지 밑에 보시면 2기 확정이래요. 몇 기 확정이요? 2기 확정. 2기 확정이면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10월에서 12월이에요.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0월에서 12월. 치시고. 항상 입력은 쉬워요. 그래서 거기 처음에 보시면은 2기 예정 신고 시 과세 표준 2천만 원, 확정 신고 과세 표준 얼마요? 3천만 원. 이렇게 과세 표준 나오면 한도 계산할 확률이 높아요. 시험 보실 때.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차상원 씨 먼저 넣을 겁니다. F2 차상원 치면 차상원 씨 나오실 거예요. 차상원 씨 치시고요. 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여기 거래구분 영수증하고 계산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지문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가정한대요. 그러면 뭘로 처리하세요? 영수증. 영수증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우리 중고차예요? 고철이에요? 고철이에요. 고철은 중고차 아니고 기타 재활용 패자원.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건수는 하나고 품명 가셔서 고철 치십시오. 아무 말 없으면 건수는 한 건이에요. 그 다음에 수량은 몇 킬로요? 2000kg. 그 다음에 차량 번호하고 차대 번호는 넘어가죠. 왜 넘어가냐면 요 차량 번호하고 차대 번호는 중고 자동차만 넣으시는 겁니다. 무슨 자동차요? 중고 자동차.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 금액은 330이에요. 얼마요? 330. 그 다음에 공제율은 왜 안 해오는지 설명드릴게요. 지금 거기 공제율 2개 떴죠. 여기 보세요. 중고자동차 몇 분의 몇? 110분의 10. 우리 중고자동차 아니죠? 그러면 몇 분의 몇이에요? 103분의 3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있으면 프로그램에 있는 걸 도움받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에 있는데 도움을 못 받는 게 잘못된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취득일자 있어요. 취득일자는 2021년 10월 며칠이요? 9일. 날짜 치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이하숙, 차상원, 손흥민 3명 보이세요? 3분 드릴 테니까 입력 한번 해보십시오. 3분 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2 이하숙, 그 다음에 영수증 재활용 고철 100kg, 그 다음에 금액은 15만원, 몇 분의 몇이요? 103분의 3, 2012년 10월 며칠이요? 13일. 그 다음에 F2 차상원 영수증, 그 다음에 기타 재활용 고철 700kg, 그 다음에 96만원, 103분의 3, 2021년 11월 27일. 그 다음에 손홍민 영수증 기타 재활용 고철 900kg, 그 다음에 120, 그 다음에 몇 분의 몇이요? 103분의 3, 취득일자는 11월 며칠이요? 28일. 그 다음에 얘도 요 밑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확정이 나오면 안 좋은 게, 확정 나올 때에는 뭔가 하나 더 넣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예정분에다가 거기 예정시 과세표준 얼마예요? 2000이라고 거기 써있죠? 지문 1번에 보시면 얼마라고 쓰여 계세요? 2000. 그래서 2000 치시고, 그 다음에 확정 얼마예요? 3000. 그래서 또 3000 치시고, 요거 한도 계산 때문에 넣는 거예요. 무슨 계산이요? 한도 계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단기 매입액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치시면 돼요. 561만원. 왜냐면 예정 넣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원래는 6개월치 넣어야 되는데 앞에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입력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 확정권만 넣으시면 되는데, 저희 아까 4명 다 영수증이었잖아요. 여기에다 넣는데 요거 보고 넣으시면 돼요. 총 얼마예요? 561만원. 끝. 그러니까 예정 때 넣은 게 없으면 확정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예정 때 데이터가 있으면은 어쨌든 하나라도 더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시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덜 넣는 게 좋죠. 그 다음에 497페이지.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참고로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하나 나옵니다. 진짜 배기 하나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서 하나는 나와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빼고 지금까지 한 거랑 이제 2가지 남았거든요. 근데 그 2가지가 5개예요, 총. 그러면 그거까지 해서 몇 개 나온다고요?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쪽 부가가치세는 복불복이에요. 무슨 복불복이냐면 사람들마다 잘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나오면은 조금 더 점수가 많이 나오는 거고, 못하는 파트가 나오면 점수가 좀 적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 목표는 10점 중에 5점 이상이 목표예요. 왜냐면 다 맞으면 행복한데 다 맞기가 만만치는 않아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여기로 와주십시오. 요번 거는 여기로 오세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거기 497페이지 위에 보시면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라고 보이세요? 요즘 요거 많이 내거든요. 이거 쉬워요. 얘는 그냥 열심히 타이핑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없는데 기출문제 때 3번 정도 풀어볼 거예요. 근데 진짜 쉬워요.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누르시고요. 앞에 잠깐만 봐보세요. 여기 누르셨죠? 그러면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이라고 보이세요? 요게 하나. 그 다음에 안분계산이라고 보이세요? 요게 둘. 그 다음에 정산이라고 보이세요? 요게 셋. 그 다음에 옆에 재계산 있죠? 예, 요 4개 중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5개 더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하고 여기에서 몇 가지라고요? 4가지. 근데 여기에서는 안 나오는 게 좋은 거고, 나올 거면 요게 나오는 게 좋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불공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나마 좀 쉽고, 요 나머지 3개는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근데 왜 어렵냐면은 자주 안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연습을 해도 기억이 나락률이 좀 낮긴 합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는. 연습은 해야죠. 그래서 교재는 저기 498페이지 피세요. 498
498페이지 피시고요. 여기에다가는 1월에서 3월 치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 눌러주세요. 안분계산. 무슨 계산이요? 안분계산. 그래서 498페이지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인데요. 거기 보시면 지금 안분계산 있잖아요. 무슨 계산 있어요? 안분계산. 요건 예정신고 때 하는 거예요. 무슨 신고 때 하는 거라고요? 예정신고. 그래서 여기로 와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1월부터 몇 월 넣었죠? 3월 넣었죠? 왜냐면 무슨 신고 때 하는 거니까 예정신고. 그리고 무조건 산식은 1번이에요. 여기 무슨 가액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공급가액. 공급가액이 매출액 기준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매출했느냐. 그 다음에 아니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실무는 이미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메인 매출 전표에. 그럼 그거를 끌고 와서 하거든요. 대부분 다. 근데 저희는 그 데이터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빈 용지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연습을 하냐면 저도 실무 가서 느낀 건데 회사마다 다 달라요. 어떤 회사들은 이게 데이터 입력되어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쓰는 회사들도 있고 어떤 회사는 연동이 안 돼요. 그래서 신고서 따로 만들고 메인 매출 전표 따로 놓고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신고서 따로 만드는 회사 갔었을 때에 내가 보고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경력직으로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경력직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대리가 서류 2개 던져주더니 이거 저번에 신고한 거니까 보고 신고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안 가르쳐주고 딱 그것만 던져주더라고요. 근데 나는 어느 칸에 뭐뭐 넣는지는 아니까. 그리고 그 전에 했었던 거 데이터 뒤져갖고 짜맞추기 해서 만들어서 갖다 줬더니 고생했다 그러고 하고 끝나더라고요. 고생했다라 그러면 안 틀렸다는 얘기죠. 뭐. 그래서 넘어갔는데 어느 칸에 뭐뭐 넣는지 정도는 내가 구별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르더라도 설명 들었을 때에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게끔. 구분은 안 넣어도 돼요. 왜 안 넣어도 되냐면 여기 아래 보시면은요 필수 입력사항은 아니라고 써 있어요. 그럼 필수 아니면 넣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여기로 와주세요. 공급가액.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명칭은 공통매입이에요. 여기 보시면 무슨 매입이라고 있죠? 공통매입. 요게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통매입의 뜻이 뭐냐면 과세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면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공통매입 앞에 과세하고 뭐라고 써 있죠? 면세라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혼자 쓴 거예요? 같이 쓴 거예요? 같이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썼을 때는 혼자 갖는다, 나눠 갖는다, 나눠 갖는다. 근데 이 나눠 가질 때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면세가. 왜냐면 우리 불공 외울 때 마지막에 이거 있잖아요.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뭐요? 세금 계산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면세 관련돼서 쓴 거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불공이 되는 거예요? 불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요 안분 계산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면세에 써서 요 금액은 불공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또 거기 양가로 2번 보세요. 양가로 2번 보시면 2021년 2월 10일 공통으로 사용할 재화의 공통매입세액 얼마라고 쓰여 있죠? 5천이라고 쓰여 있죠. 공통매입액.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 치세요? 5천 치세요. 왜 5천 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예정 신고하고 있잖아요. 예정 때 공통된 거로 산 게 얼마 있대요? 5천만 원어치 있대요. 그래서 5천에 500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총 공급가액.
무슨 공급가액이요? 총 공급가액은 거기 위에 박스 보세요. 과세 5억 있죠? 면세 몇 억 있죠? 5억 있죠? 그러면 총 얼마예요? 10억. 그래서 10억 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한번 치시고 더하기 3번 치면 10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금액은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자주 안 쳐서 몰라요. 10억까지는 시험 문제 종종 나오니까 얘까지는 외웠는데 막 1000억 쓸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시험에도 안 나와요. 1000억은 1000억은 솔직히 저도 한 번에 못 쳐요.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자주 치면은 금방금방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면세는 5억이죠. 500 더하기 또 나중에 꼭 통장에 이만큼씩 찍히시기를. 그 다음에 엔터.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 이 같이 쓰는 걸로 5천만 원에 500만 원어치를 샀는데 우리 회사는 10억 중에 면세가 몇 억이라고요? 5억. 그러면 몇 프로예요? 50%. 그러면 500만 원에 50%니까 얼마가 불공이다? 250. 그래서 요 위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요? 불공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계산을 왜 해주냐면은 혼자 썼다고요? 같이 썼다고요? 같이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같이 쓰면은 혼자 가져야 된다, 나눠 가져야 된다, 나눠 가져야 된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머리 써가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상 예정이 문제라 그랬어요? 확정이 문제라 그랬어요? 확정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는 정산이에요. 어디에요? 정산. 그래서 정산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날짜 바꿔야 돼요. 몇 월에서 몇 월로 바꿔야 되냐면 4월에서 6월로 바꾸셔야 돼요. 왜 바꾸셔야 되냐면 안부는 예정이거든요. 정산은 확정이에요. 왜냐면 정산의 뜻이 뭐죠? 정확하게 뭐 하겠다? 계산하겠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확정신고 때 정확하게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은 확정인데 문제는 뭐냐면 정산은 이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6개월에서 몇 개월 빼라? 3개월 빼라. 그래서 몇 달치 남겨라? 3달치. 구조가 아까하고 똑같아요. 저기 의제 매입세액처럼 한도 계산할 때 6개월치 계산해서 3개월치 빼라. 이런 방식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또 같이 해보시면은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산식은 무조건 몇 번이라고요? 1번이에요. 몇 번이요? 1번. 그래서 1번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 눌러도 되고 아니요 눌러도 돼요. 근데 어차피 여기는 안 뜰 거니까. 근데 얘 누르면은 여기가 하나가 뜰 거예요. 기불공제가. 우리 아까 그 예정신고 때 얼마 나왔었죠? 250 나왔었죠. 아니요 눌러도 상관없어요. 여기에다 이따 250 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총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총. 총은 뭐라 그랬죠? 총의 의미. 총은 뭐냐면 예정하고 확정하고 합친 거예요. 몇 개월치? 6개월치예요. 그래서 총이라고 나오면 몇 개월치다? 6개월치다. 거기 2번에 보시면 예정 때 5천이었고 확정 때 3천이었어요. 그러면 더하면 얼마죠? 8천인데 주의하셔야 되는 점 여기 공급가액이에요? 세액이에요? 세액이에요. 뭐라고요? 세액. 그러면 8천을 쳐야 돼요? 800을 쳐야 돼요? 800을 쳐야 돼요. 왜냐면 세액은 몇 프로니까? 10%니까.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여기에다 뭐 넣는 거 외우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이거 못 외워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위에 있는 글씨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게 제일 오래 가요. 근데 이 방법의 단점은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참고로 제가 엑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참고로 저한테 배우면 엑셀 초반에 다들 죽을라 그래요. 왜냐면 이해하라 그러는데 뭐 이해가 돼요?
초반에 안 되지? 근데 원래 엑셀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만 알려드리면, 엑셀 함수할 때 대부분 보면 열심히 외워요. 근데 외우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영어로 치면 만약에 썸이프야. 여기 밑에 영어 나와요. 범위, 조건, 합계 범위. 밑에 있는 걸 해석하면은 외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 해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 대신 해석되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어려울 게 없죠. 왜냐면 내가 요 밑에 있는 게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거랑 이것도 똑같아요. 이 위에 있는 글씨를 이해하면 문제를 꼬아도 내가 답을 맞출 확률이 올라가요. 왜요? 이 칸이 무슨 칸인지를 내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글씨를 이해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총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몇 개월치? 6개월치.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슨 공급가액이요? 총공급가액. 그 다음에 보시면 총공급가액은 거기 5억에 5억해서 10억이고요. 그 다음에 3억에 7억에서 10억이죠. 그러면 10억에 10억이니까 몇 억이에요? 20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2 더하기 몇 번이요? 3번. 20억 치시고. 그 다음에 면세는 5억에 7억이에요. 그러면 몇 억이에요? 12억이에요. 몇 억이요? 12억. 그래서 1200 더하기 엔터.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예, 여기 그러면 60%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기불공제, 요게 3개월치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480만 원이 몇 개월치 계산한 거예요? 6개월치 계산한 거예요. 우리 아까 250 나왔었어요. 예정 때. 얼마 나왔다고요? 250. 그래서 여기를 얼마로 쳐주세요? 250. 그러면 480이 6개월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250 빼니까 얼마만 불공이 되는 거예요? 230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과세하고 면세하고 같이 하는 회사를 가시면 이거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조금 머리는 뭐 할 거예요? 아플 거예요. 네. 근데 해보면 별거 없어요. 근데 항상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해보면 별거 없는데 그 할 때까지가 괴로워요. 네. 뭐든지 다. 근데 그거를 못 견디면 그쪽 파트에서 일 못해요. 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게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회사 가시면 3개월에 몇 번만 해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우리 결산 1년에 몇 번 해요? 한 번 해요. 네. 근데 그때는 좀 괴롭습니다. 왜냐면 결산하거나 이런 신고서 만들 때는 어쩔 수 없이 남아서 조금씩 더 하고 가야 돼요. 일명 야근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기분이 썩 좋진 않죠. 거기에다 야근 수당 줘요, 안 줘요? 안 줘. 그나마 밥이라도 주면 괜찮은데 종종 밥 안 주는 회사를 가시는 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야근하면 다 밥은 사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거 조금 있어요. 하나. 그거 내일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소득세 해볼 겁니다. 뭐 해볼 거라고요? 소득세.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